가장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역에서 좀 도보도 가능하고 인근에 수혜지가 될 만한 아파트를 좀 찾아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별내선 연장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지금 15가지 중에 두 번째를 좀 달아보는데요. 별내선 하면 보통 우리가 8호선 말하는 거죠. 암사역에서 별내까지 연결되는 거를 하나 더 별내에서 별가람까지 연장을 하는 철도망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 번째인데요. 별내에서 별가람. 이미 별가람역은 4호선이 연장이 되는 곳이죠. 그곳에 또 하나 8호선이 연장이 됐다고 보면은 가장 수혜 지역은 별내선 연장이라고 하지만 별가람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별내에서 별가람인데요. 지금 지도에서는 약간 확실하지 않게 중간에 어디를 지나나 뭐 이런 것들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 별내 안에서의 이제 세부적인 뭐 중심축 도로를 어떻게 지나느냐. 왜냐면 그 인근에 상업 활성지가 들어서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별가람 인근의 아파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8호선은 한참 공사 중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3년이면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별내선이 완공이 된다면 이어서 바로 별가람역까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개 노선 중에 갈 길이 먼 것도 굉장히 많죠. 아직 본선이 들어서지 않은 뭐 GTX B 노선을 연결하는 GTX D 노선이라고 하는 노선도 사실은 아직 본선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체된다 했을 때는 지금 별가람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빠르게 가겠죠. 2023년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수혜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도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곳에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별내역에서 잠실이 기존 17분이 단축이 돼서 한 27분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차로 잠실에서 별내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멀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 특히 뭐 송파구 쪽 인근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또 업무지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큰 혜택이 되겠고 수요층도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별내선 연장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 별내역에서 별가람역까지 쭉 별내 지구의 중심축, 상업지 중심축을 연결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내 수혜라기보다는 별가람의 수혜겠죠. 이미 들어서 있는 4호선으로도 주변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또 별내 선이 연장이 됐을 때 8호선으로 해서 다산, 구리, 송파구, 강남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수혜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GTX B 노선도 바로 한정거장만 가면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가람역이 상당히 수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은 공사 내역입니다. 당곡의 역에서 별가람역까지 4.4km. 그 다음에 별가람역에서 지금 오남역까지 7.7 그리고 오남역에서 진점역까지 뭐 2.1 이렇게 진행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내년 봄이면은 4호선은 바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핫하죠. 전세 가격이 일단 오르겠죠. 매매 가격은 이미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매매 가격은 오르지만 전세 가격은 아직 사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아서 어떤 갭 메우기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았을 거여서 상당히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이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3월에 개통을 하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겠죠. 바로 거주자, 실수요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갭이 상당히 줄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바로 들어서 8호선 연장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은 사실은 이미 투자하기에 늦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4호선이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된다 해도 늦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의 가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는 8호선에서 또 연장을 할 것을 추가 검토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문에서 나왔는데 4차 국가철도망 15개 노선을 발표할 때 맨 하단에 띄웠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 중이다 하는 건데 의정부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띄웠는데 사실 연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정부까지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또 3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3기 신도시가 왕숙이나 아니면은 그 위로 진주
인접 이런 곳과 또 한번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3기 신도시로 따로 들어가는 9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 하나 갖고는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같이 연결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GTX 또 B노선도 이미 3기 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을 같이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거의 한 80% 이상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가람역 최대의 수혜지죠. 이곳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별가람역에서 바로 GTX C노선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당고개를 이용해서 상계나 노원, 창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창동에 또 GTX C노선이 상당히 좋은 노선이죠. 그러니까 B노선이 살짝 아쉬운 게 강남을 진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쉽죠. 여의도나 아니면 용산 쪽까지는 가는데 가장 핫하다는 삼성역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것을 또 C노선이면 이게 바로 삼성역을 지나게 되죠.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업무지를 완벽하게 다 이동을 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별가람에서 별내역까지 GTX B노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도 했을 때는 이제 용산이나 여의도 연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서 3대 업무지구 모두 다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통팔달이 된다라는 얘기죠. 가장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바로 아파트에 대한 수혜지. 역에서 좀 도보도 가능하고 인근에 수혜지가 될 만한 아파트를 좀 찾아볼 텐데요. 현장을 제가 한번 별내를 가서 탐방할 때 역에서 가까운 최대의 수혜지 아파트들이 대부분 LH 공공아파트여서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 거래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게 지금 한라 비발디인데요. 이게 한라 비발디가 아니라 LH 별가람 1-4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아파트였죠. 일반 거래로 바뀌면서 한라 비발디가 됐다고 하죠. 2021년 7월입니다. 7월에 지금 8억 3,500. 지금 10월이 다 돼가거든요. 10월일 때까지 가격 상승률 전체적으로 수도권부터 해서 서울 가격 상승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격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아실 테죠.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나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없다라는 거, 드물다는 거 아시겠지만 우리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실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28일 날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단지가 꽤 큰 강동의 명일동 일대 아파트 청약을 했었죠. 380대 1이나 되는 높은 경쟁률, 그만큼 메마름 속에서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게다가 양도소득세의 중과 때문에 새주택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내놓은 물건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이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들도 완전 도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처에 편의시설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또 오피스텔들 관심 많죠. 아파트가 어떤 주택 소유나 아니면 취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진정한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오피스텔을 요즘 많이들 찾고 있으시죠. 근데 이곳에도 지금 별내 자이엘라가 청약할 때도 상당히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게 갔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별가람역은 주거 전용지죠. 약간은 주거 전용지로 들어서고 상업지로 살짝 나오려면은 바로 또 이제 별내역이 되기 때문에 별내역 인근에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2곳 정도 들어섰는데 굉장히 많은 피가 붙었다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별내 자체 지구가 가격 상승과 붐을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내역 인근도 우리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또 관심 갖고 계시는 게 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별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별내역 인근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들어선 곳이 2곳 정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피가 붙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게 바로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 1 인데요. 별내역 인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작 별내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다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올해 꽤 된 이제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별내역까지 도보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이 없다 보니까 바로 그래도 도보가 가능한
생활용 숙박시설들이 평수가 거의 아파트에 준하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인데요. 39평이 7억 초중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호가이긴 합니다만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때에는 대출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그냥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 받기가 용이해서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인데요. 이것도 39평이 한 8억 이걸 또 호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별내역 인근에는 도보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도 인근에 있는 별내 오미린 1차 아파트가 지금 38평이 8월에 실거래가가 9억 2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별가람에서 의정부 탑성로까지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예정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확률상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8호선 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라 비발디가 636세대인데요. 2003년에 완공을 해서 상당히 좀 오래 됐군요. 연도수에 비해서 지금 가격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만 하고요. 저렴한 아파트를 하나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탑석에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이 지금 2573세대니까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 아파트 2021년 12월에 입주를 하는 새 아파트이죠. 아마 탑석역 인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탑석 센트럴 자이를 많이 관심 가져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0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7월에 7억 2천만 원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아직 입주 안 했는데 거래가 됐다는 거는 전매가 가능한데 30평에 7억 2천 34평이 9억 2천. 그래서 탑석 센트럴 자이가 21년 입주하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주 하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별내 별가람역이 들어서는 15개 교통망 해소를 위한 노선 중에 두 번째를 알아봤고요. 좀 더 자세한 별내 상황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